반드시 내 친정집 안방 문고리 잡은 뒤에 풀어라. 알겠냐?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호령에 며느리 지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허락된 눈물겨운 친정 가는 길. 빈손으로 보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는 묵직한 소금단지를 보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무거웠지만 지연은 그저 시어머니의 고약한 심술이려니 생각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넜지요. 하지만 친정 마루에 도착해 뚜껑을 연 순간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단지 안에는 하얀 소금 대신 20년 전 시집 오던 날 감쪽같이 사라졌던 충격적인 진실이 썩지도 않고 생생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소금단지가 품고 있었던 피눈물 나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벽화의담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처럼 편히 쉬어가셨으면 합니다. 계신 곳 댓글로 알려주시고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먼 옛날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지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초가삼간 방 안에서는 부스럭 부스럭 하고 옷까지 챙기는 소리만이 숨죽여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산짐승의 발소리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위태로웠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목화솜 이불 귀퉁이를 꾹 눌러 보찜을 묶고 있었습니다. 15 꽃다운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온 지 어느덧 20해.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세월 동안 지연은 단 한 번도 친정 문지방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면 일손이 부족하다 붙잡히고 부모님 생신이면 시어른 눈치가 보여 주저앉았던 세월이었죠. 방 문지방 너머 마루 끝에는 남편 영수가 앉아 뻐끔뻐끔 담배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20년 만에 친정에 간다는 사실이 못내 불안한지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쉴 뿐 짐을 거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보찜 매듭을 짓다 말고 거친 제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곱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나무 껍질처럼 터지고 갈라진 손마디만이 그녀가 견뎌온 모진 시집살이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끼익 하고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어머니 정분이 무표정한 얼굴로 마당을 가로질러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보찜을 싸다 말고 숨을 헙 하고 들이켰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변해가지 말라고 하실까? 지연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지요. 정분이는 장독대 가장 구석진 곳, 사람 손이 잘 타지 않는 작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꺼낸 작은 옹기 단지 하나를 그 안에 담겨 있던 것과 바꿔치기 하듯 꺼내 들었습니다. 정분이는 성큼성큼 지연이 있는 건넌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한 뼘 크기의 작은 소금 단지였습니다. 입구는 붉은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져 있었고 겉면에는 알 수 없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죠. 이거 진보다리 맨 밑바닥에 넣어라. 정분이가 툭 하고 단지를 지연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어리둥절하여 시어머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소금단지 아닙니까? 친정에 가는데 왜 소금을... 보통 시집간 딸이 친정에 소금을 가져가는 것은 재수 옹부트라는 악담이나 다름없는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분이는 설명 대신 눈매를 매섭게 치켜떴습니다. 잔말 말고 넣으라면 넣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가 준 소금 단지를 보찜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단지는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이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였습니다. 그저 소금일 뿐인데 왜 이리 무거운 걸까? 지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지만 서슬퍼런 시어머니 앞에서 입을 뻥끗할 수는 없었지요. 정분이는 짐을 챙기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다가 방문을 나서기 직전 못을 박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명심해라. 이 보따리 절대 길바닥에서 풀지 마라. 정분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습니다. 가다가 힘들다고 주막에서 풀지도 말고 덥다고 냇가에서 풀지도 마. 반드시 내 친정집 대문 넘어서
안방 문고리 잡은 뒤에 풀어야 한다. 알겠냐? 그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어기면 큰 사단이라도 날 것 같은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영수는 마루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버렸고요. 지연은 보찜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고향길, 보찜 속에 든 이 묵직한 소금단지가 과연 복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집살이의 굴레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벌컥 정적을 깨고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보찜을 뒤로 숨기기도 전에 큰 시누이 미숙이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단장을 마친 미숙의 눈매가 여우처럼 가늘게 휘어졌지요. 옳게 이제야 친정에 가나 보네. 20년 만인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지간히도 독하시지. 그 긴 세월을 붙잡아 두셨으니. 말은 며느리 편을 드는 척했지만 미숙의 시선은 지연의 얼굴이 아니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진보다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짐짓 온 매무새를 만져주는 척하며 지연의 보찜을 쓱 훑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보따리 밑바닥, 딱딱한 소금단지가 있는 부분에 닿자 멈칫했습니다. 어마? 이게 뭐유? 뭐가 이리 딱딱하고 묵직해? 미숙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옳게. 혹시 우리 집 쌀이나 콩이라도 몰래 퍼담은 거 아니야? 아니면 어머니가 쌈짓돈이라도 챙겨주셨나? 지연은 황급히 보찜을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그냥 빨랫감이랑 옷까지 드립니다. 하지만 미숙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보따리 매듭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놓치지 않으려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미숙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전 지연이 시집 올 때 가져왔어야 할 어떤 것들이 이 집안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때 마당에서 담배를 다 피운 남편 영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누이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님, 새벽부터 뭐 하시오? 사람 가는 길에 재수 없게. 영수는 지연의 보찜을 들어보더니 혀를 차차 찼습니다. 아니, 근데 짐이 왜 이리 무거워? 여보, 이 단지 같은 거, 이거 어머니가 넣으라 하셨어? 영수는 귀찮다는 듯 보따리 매듭을 풀려 했습니다.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이고 가려고 그래? 그냥 빼고 가. 소금단지 가져가서 뭐하게. 지연도 사실 내심 남편이 빼주기를 바랐습니다. 친정까지는 산 넘고 물 건너 꼬박 반나절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영수의 손이 매듭을 풀려는 찰나 문 밖에서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손대지 마라. 정분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네, 처가 힘들까봐 그러냐? 20년 만에 가는 길이다. 무거워도 제 업보려니 하고 지고 가야 탈이 없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섯을 퍼런 일갈의 영수는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하며 슬그머니 손을 뗐습니다. 결국 지연은 그 묵직한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목이 뻐근하게 눌려왔지만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아닌 오직 저 소금단지만이 그녀의 20년 만의 외출에 동행하게 된 셈이었죠.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에 접어들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헉, 헉,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습기를 울렸습니다. 머리에 인보따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그락, 툭 하며 지연의 정수리를 짓눌렀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감은 마치 지난 20년의 세월이 통째로 얹혀있는 것만 같았지요. 고갯마루 쉼터에 주저앉은 지연은 땀을 닦으며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리도 멀게만 느껴졌을까요? 문득 옛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친정 오빠가 장가들던 날 올해는 고추 말려야 해서 안 된다. 내년에 가거라 라며 막아섰던 시어머니. 5년 전 친정아버지가 환갑을 맞으셨던 날 당신이 가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해? 돈 붙여드릴 테니 참아 라며 외면했던 남편.
그때마다 지연은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며 삭혀야만 했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쳐 병이 날 지경이었지만 장남의 며느리라는 멍해가 발목을 잡았었죠. 지연은 다시 보찜을 머리에 이었습니다. 단지 안에서 사각사각하고 소금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소리가 묘하게 둔탁했습니다. 단순히 소금만 들어있다고 하기에는 흔들릴 때마다 묵직한 무언가가 벽을 때리는 느낌이 났거든요. 도대체 어머니는 여기에 무엇을 넣으신 걸까? 지연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저 멀리 친정마을의 초가지 붕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지연의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화끈거렸습니다. 잠시 땀을 식히려 고갯마루 바위에 보침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보따리가 바위에 닿자마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단순히 옷가지와 소금만 들었다기엔 너무나 무거운 소리였지요. 지연은 이상한 마음에 보따리 매듭을 살짝 풀어 그 문제의 소금 단지를 꺼내보았습니다. 단지는 여전히 붉은 천으로 입구가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단지를 귀에 대고 살살 흔들어 보았습니다. 사각, 사각, 턱, 턱. 소금 알갱이 굴러가는 소리 사이로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물건이 단지 벽을 때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마치 돌덩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이 부적이라도 돌에 새겨 넣으신 건가? 하지만 뚜껑을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친정 안방에서 풀어라 하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지연은 다시 단지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의구심은 커져만 갔지만 지금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만이 며느리의 도리라 여길 뿐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저 멀리 친정집 살인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대문 앞에는 낯선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거든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보찜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이고,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곡소리가 지연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보찜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20년 만에 찾은 친정. 그 반가운 얼굴들을 보기도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먼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마당에 서 있던 이웃 안악이 지연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기 지연이 아니여? 이제야 옮겨? 네, 어미 숨 넘어간다. 지연은 신발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맨발로 마루를 기어 올랐습니다. 엄마! 엄마! 목이 터져라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씁쓸한 향 냄새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병색이 완연한 친정어머니 춘자가 윗목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던 친정 고모가 지연을 보더니 대뜸 눈을 흘겼습니다.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원망이었죠. 너 이제야 낯짝을 비추는구나. 제 어미가 다 죽어가는데 20년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더니. 지연이 억울함에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못 온 게 아니라 시끄럽다. 내 시어머니가 그러더구나. 며느리가 친정하고 연 끊고 살고 싶어 한다고. 네가 스스로 안 오겠다고 했다며? 지연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자신이 안 오겠다고 했다니요? 시댁에서 그토록 막아서 못 왔던 것인데 친정 식구들은 지연이 부모를 버린 폐륜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지연이 울부짖었지만 돌아누운 친정어머니의 등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오해의 벽은 20년 세월만큼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지연을 나쁜 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의 억울한 외침에도 방 안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싸늘한 눈초리와 등 돌린 어머니의 모습, 지연은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 당장 오해를 풀 길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옆에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보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량하게 버려진 보찜이 마치 제 신세 같아 지연은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 정분이의 섯을 퍼런 당부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반드시 친정집 안방 문고리 잡은 뒤에 풀어라. 지연은 홀린 듯 보찜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하필 소금을, 그것도 이렇게 무거운 단지를 주셨을까? 어쩌면 이 안에 내가 모르는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의 거친 손마디가 보찜 매듭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드르륵 매듭이 풀리고 보찜이 헤쳐지자 붉은 천으로 입구가 봉인된 그 문제의 소금 단지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단지를 장독대 판석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단지 겉면에는 십수년은 묵은 듯한 검은 얼룩들이 베어 있었고 뚜껑 틈새는 촛농 같은 것으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금을 담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지독하게 감추고 또 지키려 했던 봉인의 흔적이 역력했으니까요. 지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굳게 닫힌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온기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지연은 장독대 위에 올려둔 소금 단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옹기단지. 입구는 붉은 천으로 동여매져 있었고 틈새는 촛농 같은 밀랍으로 빈틈없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공기조차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시어머니의 지독한 결기가 느껴지는 듯 했지요. 우직근 지연이 힘을 주어 뚜껑을 비틀자 굳어있던 밀랍이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친정집 마당을 갈랐습니다. 뚜껑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얗고 굵은 천일염이었습니다. 오래된 소금 특유의 쓴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시어머니가 꾹꾹 눌러 담았을 누런 한지 한 장이 덮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먹물이 번진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증거.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의 증거란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걷어내고 차가운 소금 더미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사각, 사각. 거친 소금 알갱이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느낌이 서늘했습니다. 손끝이 단지 바닥에 닿을 즈음 툭 하고 무언가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돌덩이도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꾸러미였습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기름 종이로 여러 겹 꼼꼼하게 싸매고 겉을 다시 삼배로 감싼 정성스러운 포장. 지연은 숨을 멈춘 채 소금 속에서 그 묵직한 비밀의 꾸러미를 세상 밖으로 꺼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꾸러미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위태롭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 포장을 한 겹 한 겹 벗겨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포장을 벗겨내자 누렇게 바랜 서찰들과 낡은 장부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에서는 20년 묵은 세월의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슬픔이 배어 나왔습니다. 맨 위에 놓인 서찰의 겉봉에는 20년 전 지연이 시집 오던 해의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술년 동짓달 열하흘에 지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날은 지연의 기억 속에 인두로 지진 듯 선명히 박혀 있는 날짜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논을 팔아 마련한 예단을 시댁으로 보냈던 바로 그날.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며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이후 친정과는 원수가 되어버렸던 비극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아니, 저게 누구요? 지연이 아닌가?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화들짝 놀라 문서를 품에 감추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의 약방 할멈, 약계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지어다 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약계는 지연의 손에 들린 낡은 장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저건 자네 친정아버지가 잃어버렸다며 돌아가실 때까지 통곡하시던 그 예단 장부가 아닌가? 저게 왜 자네 손에 있어? 예? 잃어버리다니요? 아버지가 잃어버리신 겁니까? 지연이 되묻자 약계는 혀를 헤헤 찼습니다. 자네 몰랐나? 자네 시집가던 날 아버지가 논 판돈이랑 폐물을 배달꾼 편에 보냈는데 그놈이 중간에서 들고 날랐다며 난리가 났었지. 그래서 자네 아버지가 화병으로 쓰러지신 게야.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보냈다 하고 시댁에서는 안 받았다 하여 서로를 원망했던 20년. 그 사라진 증거가 왜 시어머니의 소금단지 속에, 그것도 소금에 절여져 20년이나 묻혀 있었던 걸까요? 지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얕게 할멈이 비춰주는 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혼수 예단 목록 및 토지매매 문서 첫 장을 넘기자마자 지연의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논 5마지기 매각대금 300냥, 금폐물 1세트, 명주 비단 20필, 단순히 밥숟가락 하나 얹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 딸이 시집가서 기죽지 말라고 거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 맨 아래쪽, 지연의 시선이 그곳에 꽂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령이는 신우이 김미숙, 그 옆에는 20년 전 신우이 미숙이 직접 찍은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꾼이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물건을 받은 사람은 바로 큰 시누이 미숙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얕게 할멈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네 시누이가 중간에서 꿀꺽하고는 배달꾼 핑계를 댄 개로구만 천벌을 받을 년 같으니라고. 지연의 손에서 장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지연은 20년을 빈손으로 온 거지 같은 며느리라 구박받았고, 친정 부모님은 딸 팔아먹은 파렴치한 부모라는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문서 위로 떨어져 김미숙이라는 이름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정분이는 이 끔찍한 사실을 알고도 이 종이가 썩지 않게 소금 속에 파묻어 20년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제 발로 친정에 와서 이 피 맺힌 진실을 마주할 그날을 위해서 말이죠. 지연은 문서를 품에 안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 오해의 세월이 너무나 길고 야속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문서 꾸러미 속에 섞여 있던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한양 비단 가게, 최고급 명주 10필, 자개장 세트, 물건 구입한 사람은 김미숙.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딸을 위해 피땀 흘려 마련해준 돈. 그 돈으로 신우이는 자신의 호화로운 혼수를 장만하고 떵떵거리는 시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내 부모의 피눈물로 비단옷을 해입고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둔 여자. 지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금단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쥐어준 20년 묵은 섯을 펄은 칼자루였으니까요. 지연은 문서를 챙겨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침 저 멀리 살인문 밖에서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러 온 큰시누이 미숙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쓱 닦고 도끼 품은 눈으로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친 사람처럼 상자 속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을 훔쳐갔단 말인가. 문서들 사이에 끼어있던 낡은 영수증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찍힌 한양의 비단가게 영수증이었습니다. 최고급 명주 비단 10필, 자개장 세트 금가락지 5돈. 받는 사람은 신우이 김미숙. 아,
지연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미숙. 바로 큰 시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이 시집 오던 그해 큰 시누이 미숙도 떵떵거리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당시 시댁 식구들은 우리 미숙이는 복이 많아 시댁에서 예단을 엄청나게 해줬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미숙은 지연의 친정에서 보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그것으로 자신의 호화로운 혼수를 장만했던 것입니다. 지연의 피눈물로 자신의 비단옷을 해입은 격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안방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소스라치게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큰 시누이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친정에 잘 도착했나 감시라도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보찜 속 소금단지가 마음에 걸려 따라온 것인지 묘한 표정으로 방 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지연의 무릎 위에 펼쳐진 낡은 문서들과 오동나무 상자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언니가 이 밤중에 여긴 웬일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선은 미숙의 반응을 살피느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대답 대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평소에 당당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숙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미숙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꽉 쥐고서요. 형님, 이 상자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20년 전 제 혼수 들어오던 날 보셨을 텐데요. 지연이 한 걸음 다가가자 미숙은 히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미숙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손으로 목에 걸린 화려한 비치 목걸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목걸이, 지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부 귀퉁이에 적혀있던 비치 목걸이 1점이라는 글귀를요. 미숙이 20년 동안 시댁에서 받은 귀한 것이라며 자랑하고 다녔던 그 목걸이가 사실은 지연의 아버지가 논을 팔아 마련해준 돈으로 산 작물이었던 것입니다. 형님, 제 돈으로 산 목걸이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지연의 서늘한 물음에 미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에 걸려 털썩 주저앉으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던 20년 전의 도둑질이 시어머니가 보낸 소금단지 하나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친정어머니 춘자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딸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을 느끼신 걸까요? 내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천둥 같은 호령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지연과 미숙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마당에는 땀범벅이 된 남편 영수와 그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선 시어머니 정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며느리가 걱정되어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넘어오신 겁니다. 정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숙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미숙이 파들파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분이는 지연의 무릎 위에 놓인 소금기 묻은 문서들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터진 고름이 이제야 터졌구나. 정분이는 지연에게 다가가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가, 많이 놀랐지? 내가 그 단지에 소금을 채워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분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전 혼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분이도 뒤늦게 장부를 발견하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숙이 돈을 써버린 뒤였고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받아 도망갈까 두려워 차마 입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된 심정으로 증거를 모았다. 네 친정아버지가 남긴 저 문서들이 세월에 사가 없어지지 않게 습기를 빨아들이는 소금단지 속에 봉인해 둔 게야. 언젠가 네가 친정에 가게 되면
내 손으로 직접 진실을 마주하고 억울함을 풀라고 정분의 눈가에도 참회와 회한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딸을 도둑으로 키운 어미의 참담한 눈물이었습니다. 소금단지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20년을 준비한 사과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지연의 친정집 마당에는 마을 이장과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이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퍼졌기 때문이죠. 마당 한복판에는 멍석이 깔렸고 그 위에는 문제의 오동나무 상자와 장부들이 증거물로 놓였습니다. 마치 고을 원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장과도 같았습니다. 이장이 돋보기를 쓰고 문서를 하나하나 읊어내려갔습니다. 임술년, 논매각 대금 300냥, 받는 사람은 김미숙, 자개장 및 비단 구매 내역, 물건 구입한 사람은 김미숙. 이장이 문서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머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지만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자 미숙은 견딜 수가 없었는지 괭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다 조작된 거예요. 올케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라고요. 하지만 그때 약계 할멈이 나서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조작? 이 열쇠를 보게. 이건 자네 친정 사돈어른이 특수하게 주문한 암열쇠야. 대장간 김씨도 기억하고 있더만. 이 열쇠가 자네 시어머니 소금단지에서 나왔는데 올케가 언제 그걸 훔쳐서 조작을 했다는 건가? 약계 할멈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미숙은 입을 번긋거리지도 못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봄눈 녹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숙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달려들며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 그래, 내가 썼다. 내가 좀 썼어.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너희 집은 논 팔아서 돈 좀 만진다기에 내가 내 목 좀 챙긴 게 그리 죽을 째니? 미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닌 자백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그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짝! 그 순간 둔탁한 마찰음이 미숙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분이었습니다. 정분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 욕심 채우려고 옳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사돈어른 가슴에 대못을 박아? 내 오늘부로 너와 인연을 끊겠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정분의 섯을 퍼런 일갈에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비치 목걸이가 툭 끊어지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부와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20년 전 혼수 도둑질을 하던 때와는 달리 몹시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평화가 찾아온 친정집. 지연은 윗목에 누운 친정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만에 딸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을 보시고는 편안한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 정분이와 남편 영수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며느리를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문 밖에서 그림자만 비춘 채 나지막이 말했지요. 아가, 나는 이제 간다. 네 어미 곁을 지키거라. 시집 식구 눈치 보지 말고 딸 노르돈 없이 하다가 내 마음이 동하거든 그때 오너라.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생애 첫 자유이자 사과였습니다. 지연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정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굽은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살펴가세요.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지연의 대답에 정분이의 걸음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마당에 남겨진 빈 소금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짜디짠 소금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드러났고 묵은 상처는 이제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찾은 친정 마루에 앉아 지연은 난생 처음으로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김지연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의 보찜 속에 든 소금단지의 비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밤입니다. 다음 영상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